지냈어. 예. 거기 우리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 첫 시간이죠. 거기 맨 앞에 한번 펼쳐봅시다. 자, 파트 1 한번 찾아봐요. 파트 1.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 거기 나와 있죠. 자, 오늘 또 새로 시작하죠. 우리가 이제 지난달 이맘때 어떤 이야기 했어요? 지난달 이맘때. 다 까먹었죠. 자, 요걸 첫 시간에 시작할 때 요거부터 이야기했죠. 자, 뭐라고 써놨어요? 쉬운 거부터 먼저 잡아라. 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요거 가지고 지난달에 1시간 이야기했죠. 쉬운 거부터 먼저 잡아라. 요 이야기 했어요. 자, 우리가 이제 한 주 들어봤으니까 오늘 처음 강의한 사람들은 어떤 이야기 했어요? 자, 민법이 어려워요? 학개론이 어려워요? 아직 몰라요. 자, 민법이 어렵다, 학개론이 어렵다 그러면 뭐예요? 작년에 조금 공부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일단은 뭐예요? 1차 과목에서 뭐부터 잡아요? 쉬운 거부터 먼저 잡아줘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그러면 1차는 뭐예요? 요 민법하고 학개론 요 둘 개를 반드시 우리 둘 중에 하나를 잡아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올해는 학개론이 어려울 것 같아요? 민법이 어려울 것 같아요? 학개론 민법. 요쪽이 어려워요. 학개론이. 왜냐하면 작년에 민법이 좀 까다롭게 출제가 됐거든. 꼼꼼하게 준비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사실 작년에 민법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문항수는 문제 자체의 난이도는 좀 쉬웠는데 꼼꼼하게 정리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올해는 뭐가 쉬울 것 같아요? 이게 좀 쉬워요. 이제 매년마다 이제 지거재거 이렇게 나가거든. 그러니까 올해는 민법 쪽에다 좀 치중을 좀 하시고. 자, 2차 과목에는 뭘 우리가 잡아야 돼요? 2차 과목.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어제 첫 시간에 가니까 2차 과목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럼 뭐가 있어요? 공법, 그 다음에 공시하고 세법, 이렇게. 그 다음에 또 하나 뭐 있죠? 중개사법. 2차 과목에서는 뭘 잡아요? 이거예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만약에 중개사법이 어렵다면 2차는 전부 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2차 과목에서 이제 생명부지를 할 수 있는 게 바로 중개사법이라는 거. 중개사법 우리가 잡아두셔야 된다는 거. 선택의 여지. 그럼 중개사법이 만약에 이렇게 나왔다고 생각해봐요. 여기 몇 점이죠? 100점 나왔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공시하고 세법 몇 점? 40점. 공법은 40점만 맞으면 돼요. 그래도 합격한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핑계는 많이 돼요. 저희가 중개사법을 못 맞고 공법, 공시세법을 탓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중개사법은 뭐예요? 몇 점이 까락이에요? 80점 이하는 무조건 까락이라는 거 그걸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 중개사법이 80점 이상은 무조건 맞춰줘야 돼요. 80점. 그러면 이제 공시세법은 뭐예요? 요거는 60점. 여기 합격 점수 분포도가 제일 많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공법이 어렵다고 해서 공법을 먼저 잡고 중개사법을 뒤에 잡으려고 애를 쓰는데 나중에 미뤄져요. 그러니까 미리 잡아놔요. 한국 사람은 뭐예요? 오늘 할 일을 내일로 자꾸 미뤄놓거든. 근데 우리가 세이브 공부를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중개사법을 초점을 맞춰서 중개사법 무조건 80점. 만약에 70점이 맞췄다. 몇 개 차이로 떨어져요? 4개 차이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가 어디 가서 중개사법 올해 작년에 60점 맞았다. 자랑할 필요가 없어요. 이건 공부 더럽게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중개사법은 최소한 몇 점? 80점 이상을 미리 맞춰달라는 거. 그러니까 미리 하세요. 중개사법. 그러면 요것만 이제 우리 3월달 모의고사에 한 요 정도 점수 맞추면 나머지 과목 공법하고 공시법은 50점 이상만 맞아주면 되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요걸 먼저 잡으려고 그래요. 요거 공법 순생 탓할 필요도 없다라는 겁니다. 본인이 요 2차 과목에서 우리 꽃은 바로 중개사법이라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1월부터 좀 잡아요. 1월부터 뭐부터 잡아요? 중개사법.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도 집에 가서는 또 공법을 하고 있어요. 또 공시세법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나름대로 요렇게 점수표가 나오니까 일단 지난달 것에 쉬운 거부터 먼저 잡아라. 요걸 꼭 기억해 달라는 거. 두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떤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요. 욕심을 버려야 돼요. 공인중개사는 뭐예요? 100점 맞아서 합격할 필요는 없거든. 그러면 우리 작년에 뭐 학원에서 뭐예요? 공법, 공시세법, 중개사법 모두에서 5개 틀렸어요. 민법 학교론에서 2개 틀렸다고. 이렇게 맞아서 합격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상 줘요? 상 안 줘요. 그러니까 제일 적절한 공부 방법은 뭐예요? 그냥 민법 60, 학교론 60, 공법 40, 공시세법 60, 중개사법 80 이렇게 맞는 게 가장 점수 좋은 점수 분포라는 거 그걸 잊지 마셔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 11월 달부터 이제 이야기했던 게 바로 첫 시간에 쉬운 것부터 먼저 잡아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욕심을 버려라. 자, 그러면 뭐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보통 사람들이 뭐예요? 자꾸 오늘 배운 거 오늘 복습 이게 가장 좋아요. 사실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어차피 코스가 3번 코스 들어가기 때문에 그날 배운 거 그날 복습. 오늘 뭐 배워요? 공시를 배우죠. 그러면 공시 배운 거, 그날 배운 거, 그날 복습. 이게 가장 좋아요. 혹시 여기 토요일은 합반이니까 봐봐요. 자, 주간반과 야간반이 이제 있죠. 야간반도 있고 주간반도 있고. 근데 주간반은 시간이 좀 있다고요. 시간이. 그러면 주간반은 하루에 뭐예요? 3과목이 들어가야 정상이야. 3과목. 자, 이거 1, 2차 동차 합격하려면. 그러면 최소한 2과목은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뭐예요? 자, 오늘 배운 거 오늘 복습.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1차에서 민법 학교론 좀 봐줘야 되고. 그 다음에 시간 남은 뭐예요? 중개사법 봐줘야 되고. 그러니까 자, 주간반은 최소한 2과목에서 3과목이 돌아가야 동차 합격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야간반은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졸리죠. 집에 보통 11시나 10시 반에 일찍 끝나면 10시 반, 늦게 끝나면 11시죠. 그럼 시간이 없어요. 그래도 그날 배운 거 그날 복습은 반드시 할 수 있어요. 30분에서 1시간 정도만 복습하고 주무시면 되거든. 근데 야간반은 그러면 대체적으로 합격하고 싶으면 요걸 꼭 기억해줘야 돼요. 뭐부터 잡아라? 쉬운 거부터 먼저 잡아라. 학교는 아예 보지 마세요. 보지 않으면 몇 점 나와요? 50점 나와요. 근데 학교는 대충 공부하면 몇 점으로 떨어져요? 자, 7.5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대충 하니까 그러는 거야. 아예 안 보고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그러면 맞을 확률은 더 높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욕심을 버려야 돼. 그래서 욕심을 버리고 쉬운 것부터 우리가 먼저 잡아가야 된다라는 거. 그러면 자, 중개사법 그러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됩니까? 요거는 백날 이거 해봐야 이론 백날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이론은 딱 한번 정립해놓고 뒤에 단원별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를 우리가 열심히 풀어봐야 돼. 왜냐하면 특히 중개사법 뭘 장난을 많이 쳐요? 말장난을 많이 치거든. 그러면 우리 문제에서 우리 중개사법은 기껏 해봐야 180, 118개 조문밖에 안 돼요. 몇 년간 우려먹었어요? 30년 우려먹어서. 그러면 토시 하나의 답이 달라진다라는 거. 그러니까 요거는 문제를 풀어서 이렇게 반대로 해석해 들어가야 돼. 그래야 중개사법은 180점에서 100점 이상을 맞출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요거 꼭 기억해 달라는 거 부탁드리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한번 봅시다. 우리가 이제 여기 한번 보죠. 자, 우리가 두 번째 12월달 주체 시간에 이야기한 거 뭐예요? 자, 요걸 이야기했죠. 법이 뭐예요? 법이. 어떤 사람은 법이지 그러면 안 됩니다. 법이 한자로 써보니까 이렇게 되죠. 이게 법이에요. 이게 삼수변에 갈 거거든. 물이 흐르는 게 곧 법학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법을 공부를 잘 하려면 뭐예요? 이걸 잡아야 돼요. 뭘 잡아야 돼? 흐름을 잡아야 돼. 흐름. 그러니까 처음부터 어떻게 흘러가는가. 그러면 흐름을 잡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바로 목차라는 거. 목차를 잘 잡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 기본서 앞에 뭐가 있죠? 목차만 외워봐요. 목차만 외우더라도 이 법의 한 30-40%가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목차를 외우면 결론적으로 뭐가 잡혀요? 자, 체계가 바뀌어요. 체계가 잡힌다고. 이게 무슨 법학이에요? 바로 체계 법학이라는 거야. 체계 법학. 자, 그러면 이제 지난달 우리 11월달 첫 강의 듣는 사람은 아마 목차를 거진 외웠을 거예요. 근데 외우기는 뭐 개뿔이 외워요. 기대도 안 합니다. 기대도 안 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체계를 좀 외워둬야 돼. 목차를 자꾸 외워둬야 돼요. 그럼 여기에서 한번 봅시다. 우리가 시험장 가면 A형하고 B형하고 받아요. A형하고 B형이 어디가 좋을까요?
A형이 좋아요. 왜 A형이 좋을까요? A형은 목차순으로 나오거든. 근데 B형은 섞어 놓는다고. 그래서 딱 가서 합격률을 보면 이 A형 받는 사람보다 A형, B형 받는 사람보다 A형이 더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날에 딱 보니까 딱 받았어요. B형이네. 바꿔주세요. 안 바꿔줘요. 그날에 보컬복이야. 보컬복이에요. 자, 그러면 A형은 우리가 이제 목차대로 나오는데 B는 막 섞어 놓는 거거든. 섞어 놓거든요. 그러면 자기 앉은 자리에다 A형, B형, A형, B형. 여기는 B형, A형 이렇게 이제 뭐예요? 시험지를 준다고. 어떤 사람은 또 못난 사람 컨닝한다고 요 옆에를 봐요. 답이 안 나거든. 컨닝하려면 뭐예요? 대각선으로 봐야 돼. 대각선으로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참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나와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보컬복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해서 한 뭐 1년에서 2년, 3년, 4년, 5년 한 사람들은 뭐 A형이든 B형이든 상관이 없어요. 근데 공부가 짧은 사람은 되도록이면 A형이 더 효과적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결론적으로 그러면 뭘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목차를 잡아야 된다는 거. 두 번째요. 자, 지난번에 뭐라고 그랬어요? 수학은 뭐라고 그랬어요? 암기 과목이 이해 과목이. 암기 과목이. 수학에도 뭐가 있죠? 공식이 있어. 그래서 부지런해야 된다는 거예요. 법학에도 공식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게 바로 뭐예요? 개념이라는 겁니다. 개념. 자, 개념이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이거죠. 용어라는 거예요. 용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법학은 뭐예요? 자, 개념 법학이라는 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집에 가셔서 혹시 자녀 다 키웠다고 생각하지 말고요. 자, 그래서 작년 수능 국어 문제를 한번 딱 다운받아 보세요. 한 문제짜리가 얼마나 긴지 보세요. 한 문제가요. 우리가 시험은 피포용지잖아요. 근데 한 문제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야. 그러니 당연히 시간이 부족해야 안 부족해요? 부족해요. 또라이죠. 이런 문제를 어떻게 낼 수 있을까? 그러면 판단을 한번 해봅시다. 한 문제짜리가 이거예요. 저도 한번 놀랐어요. 뽑아가지고. 왜 이렇게 오래 수능이 국어가 어려웠느냐. 물론 뭐예요? 수능이 어려웠냐 봤더니 한 문제짜리가 어디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 거야. 이거 어떻게 풀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부족해요? 안 부족해요? 부족하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시간이 빨리빨리 처리하기 위해서는 뭡니까? 바로 개념을 외워야 돼. 그래서 우리 이제 고3 책에 이런 책이 있어요. 뭐라고 써놨죠? 개념의 나비 효과야. 개념을 알아야 효과가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개념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문제를 빨리 풀어나갑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그래서 처음 이번 달 강의 듣는 사람은 봐봐. 뭐예요? 목차, 용어. 이걸 빨리 잡아나가야 된다라는 거.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두째 시간에 이야기한 게 이거죠. 지난달에 이야기했던 거. 그러니까 제발 집에 가셔서 이걸 안 들어도 돼요. 뭐라고 써놨어요? 동영상 강의. 시간 낭비잖아. 오프라인 강의 듣고 집에 가서 동영상 강의를 또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어요. 그럴 필요는 없다라는 거야. 그렇게 시간을 뭐예요? 자꾸 자기가 시간을 마련해야 되는데 시간을 자꾸 죽이고 있는 거야. 그러면 자기가 오늘 수업 들어서 동영상 강의는 뭐예요? 자기가 파트 모르는 파트만 다시 한번 찾아서 듣는 거. 이래야지. 수업 4시간 듣고 집에 가서 동영상 4시간 듣고 그러니까 맨날 시간이 없다고 핑계만 거리죠. 그러니까 또 여기 오프라인 강의 듣는 사람은 수업을 들을 필요가 없어요. 다시 집에 가셔서 한번 잘 봐봐요. 그러면 오프라인 4시간 하고 동영상 몇 번? 4시간을 들어서 이 동영상 효과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동영상을 몇 번 들어야 효과가 있느냐? 4번 들어야 오프라인 한 번 듣는 거하고 똑같은 효과가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에 가셔서 그러니까 수업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수업 시간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집에 가서 시간 없다 그러지 말고 자기가 생각을 해야 돼. 가장 좋은 책은 뭘까요? 기본서라는 겁니다. 기본서. 그러니까 집에 가셔서 기본서를 자기가 혼자서 가만히 한번 고민을 해봐야 돼. 1월달, 2월달은. 그러니까 자기가 정말 이렇게 기본서를 읽을 때 봐봐요. 흰 거는 종이, 검은 거는 글씨를 읽고 있는지 그걸 한번 테스트 해봐야 돼. 우리가 글씨를 읽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를 읽어야 돼? 기본서를 읽을 때는 글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글을.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지난달에 우리가 잡았던 게 바로 이거죠. 봐봐요. 밈 하면 뭐예요? 밈 뭐예요? 법이죠. 그 다음에 중개, 삽,
법, 그죠? 공법, 공시법, 세법, 결혼이 아니라 개법이에요. 개 같은 법이에요. 자, 학결혼은 결혼이라는 것은 시험 범위가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 조심하셔야 돼요. 결혼이라는 것은 시험 범위가 없어. 그러니까 공법이 나올 수도 있고 공시세법이 뭐예요? 학결혼에도 나올 수 있다라는 거. 민법은 처음에 울지만은 마지막에 웃고 가는 게 민법이고 학결혼은 처음에 웃지만은 마지막에 울 범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결혼은 시험 범위가 없어요. 단정적으로. 그러면 시험 범위가 그러면 있는 게 민법이 오히려 좋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끝나는 게 이제 법으로 끝났으니까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지난달에 잡았던 거 이거죠. 이걸 잡았죠. 뭐를 잡았어요? 권리. 권리가 뭐예요? 그래요. 법이 주는 힘 또는 이익이야. 법이 주는 힘 또는 이익. 이걸 잡아내야 되는 거야. 법을 잘하는 사람은 뭐예요? 여기서 좀 합격과 불합격의 한 끗 차이예요. 어떤 사람을 읽어봐요. 이걸 권리, 그러면 권리라고 읽어요. 권리라는 걸 읽어봐요. 별장 도로목이에요. 그러면 권리라는 단어를 보면 뭐예요? 법이 주는 힘 또는 이익. 이걸 읽어줘야 된다라는 거. 자, 두 번째 뭘 잡았어요? 뭐를 잡았어요? 근능을 잡았어. 근능. 근능이란 뭐라고 그랬죠? 이거죠. 권리를. 자, 개개의 사실. 이게 바로 권능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뭘 잡았어요? 권한을 잡았죠. 권한이란 법이 주는 지 또는 자격. 여기에 우리가 잡아요. 자, 그러면 네 번째 뭘 잡았어요? 자, 근언을 잡았죠. 근언. 이렇게 잡았었죠. 자, 그러면 이번 달 첫 강의 듣는 사람은 요 권리 빨리 외워줘야 돼. 권리라는 것은 뭐예요? 법이 주는 힘 또는 이익. 권능이라는 것은 권리를 이루는 개개의 사실. 권한이란 법이 주는 지위 또는 자격. 4번. 권한이란 어떠한 행위를 정당하게 하는 원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험에 안 나왔다고 오판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뭐예요? 시험에 엄청나게 나온다라는 거. 바탕에 깔려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네 가지 개념 다시 한번 우리가 잡아두셔야 돼. 자, 그러면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11월달, 12월달 배운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봅시다. 자, 이건 이제 자유자재로 써먹을 수 있는데 활용을 해 먹어야 돼. 소유권. 소유권은 요 셋 중에 어디에 속해요? 대표적으로 권리에 속하죠. 권리 중에서도 뭐예요? 물건이라는 거야. 그러면 소유권은 몇 가지 권리 내용을 가지고 있죠? 세 가지. 읽어봐요. 사용, 수익, 처분이죠. 그러면 요 각각을 뭐라 그래? 각각을 읽어봐요. 이걸 권능이라고 그러는 거. 소유권은 몇 가지 권능을 가지고 있어요? 사용, 수익, 처분. 요걸 가지고 있다고. 그러니까 사용도 할 수 있고 수익도 할 수 있고 처분도 할 수 있는 게 바로 소유권이야. 그러면 저희가 이제 지금 1월 달에는 자유자재로 구사가 돼야 돼. 소유권은 권리다. 그러면 소유권은 권리로서 소유권은 몇 가지 권능을 가지고 있다. 사용, 수익, 처분. 그럼 1등이 2등이 1등. 그래서 완전 물건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잘 봐봐요. 대리권은 권리이다. 어때요? 이게 쉬운 것 같죠? 막상 시험장 가서 지문에 한번 봐봐요. 대리권은 권리이다. 어때요? X죠. 대리권은 권리가 아니라 뭐예요? 읽어봐요. 권한이 되는 거야. 대리권은 권한이 된다라는 겁니다. 권한이란 그러면 여기 봐봐요. 법이 주는 지위 또는 자격. 이걸 뭐라고 그래? 근한이라고 그런다고. 그럼 작년에 권한이 출제가 안 됐느냐? 권한도 많이 출제가 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에 써먹고 못 써먹고는 뭐의 차이가 두 가지 측면에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형님 누님들이 실력이 없어 떨어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뭐 때문에 떨어져요? 두 가지 측면에서 떨어질 확률이 많죠. 해가봐요. 순발력. 순발력이라는 것은 아까 이야기했죠. 국어가 한 문제짜리야. 그러면 한 문제짜리면 이걸 빨리 읽어낼 수 있는 순발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 보통 50이 넘었다. 연세가 50이 넘었다. 그러면 자, 민법 학교론이 몇 문제예요? 80문제죠. 그러면 학교론 뭐예요? 학교론 40문제 풀고 민법 15문제나 20문제 풀면 땡땡땡 되래요. 그럼 몇 문제를 못 풀었어요? 20문제를 못 풀었다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 사람은 뭐가 없는 거예요?
순발력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100분 안에 80문제를 풀어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1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하고 문제 다 못 풀어서 떨어진 사람들. 그럼 자기가 스스로, 이거는 자기가 스스로 판단해야 돼. 내가 순발력이 없느냐 있느냐는 제가 판단해 줄 수 없어요. 자기가 만약에 100분 안에 80문제를 다 못 풀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순발력이 없는 거거든. 그러면 순발력을 키워줘야 돼. 순발력을 키워줘야 돼요. 그러면 순발력을 키워줘야 되고, 또 활용을 못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뭐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 풀었는데 오답률이 많네요. 뭐가 없어요? 응용력이 없다. 그러면 공인중개사를 합격하려면 두 가지 뭐의 방법을 자기가 키워줘야 돼. 순발력이 없는 사람은 순발력이 있게끔 해줘야 되고, 응용력이 없는 사람은 응용력을 있게끔 해줘야 돼요. 그래서 떨어진 이유는 이 둘 중에 하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자 한번 봐봐요. 이 근원이라는 것을 활용을 해 먹어야 돼. 그러면 활용을 해 먹으려면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했듯이 누구 토지예요? 갑토지네. 갑토지에 나무를 누가 심었어요? 어리 심었어요. 누구 거예요? 각거죠. 왜냐하면 이 나무는 토지에 부합되거든. 근데 어리 동의를 얻었다면 그때는 나무 소유자는 누굴까요? 어리죠. 어리라는 것은 읽어봐요. 그게 바로 근원이야. 어떠한 행위를 정당하게 하는 원천, 이게 바로 뭐예요? 근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신주 모듯이 해야 돼요. 우리가 법을 배울 때 요 네 가지 개념을 모르면 이거는 안 돼요. 그래서 요 네 가지 개념을 반드시 우리가 잡아놔야 돼. 그러니까 책을 읽을 때 봐봐요. 자기가 또 어떻게 읽고 있나 봐봐요. 자, 자기가 이제 기본서를 우리가 적어도 기본서는 최소 3회독 이상은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읽을 때 이렇게 읽고 있는지를 테스트 해보라는 거예요. 걸리라고 읽고 있다. 그 사람은 공부 애시당초 걸렀다라는 거야. 그 사람은 걸리라고 읽으면 그 사람은 이렇게 읽는 거예요. 머리 읽는 거예요. 글씨만 읽고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어떤 사람이 좋은 거냐? 걸리를 보면 이렇게 본능적으로 나와야 돼. 조건반사로 법이 주는 힘 또는 이익, 이렇게 나와줘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자기가 테스트를 해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권리라고 있는 사람은 이게 없는 사람이야. 순발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순발력. 그럼 어떤 사람은 이제 권리라는 걸 가르쳐줬으니까 봐봐요. 권리제에는 뭐가 붙어 있어요? 의무가 붙어 있죠. 그래서 이걸 뭐예요? 권리 의무 관계라고 그러는 겁니다. 권리가 있으면 당연히 의무가 존재하죠. 그러면 권리가 없으면 권리가 있으면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건이에요? 이게 형성권이야. 형성권이라는 것은 봐봐요. 권리는 있는데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 것. 이게 무슨 건? 형성권. 형성권이란 일방적 의사표시에서 효과가 발생하는 게 무슨 건? 형성권이라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볼래? 자,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자, 취소권이라고 있는 사람은 뭐예요? 이거는 응용력이 없는 사람이야. 순발력도 떨어지고. 취소권이라는 것은 무슨 건이다? 형성권이라는 거. 형성권이란 일방적 의사표시에서 효과가 발생하는 거거든. 이게 바로 뭐예요? 바로 형성권이 돼. 자, 이렇게 지웠어요. 뭐라고 써놨어요? 취소죠. 자, 취소 그러면 뭐예요? 취소 그러면 뭐가 생각나요? 그렇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이렇게 생각해야 응용력이 발생하는 거야. 순발력도 발생하고. 어떤 사람은 취소 이렇게만 읽고 있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읽는 사람은 응용력과 순발력이 떨어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법을 공부하실 때 요 네 가지 개념, 우리 지난달에 우리 첫 시간에 이야기했던 거고, 그래서 권리, 근능, 권한의 개념을 우리가 대표적으로 잡아줘야 된다라는 거.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지워놨습니다. 자, 그러면 어제 봐봐요. 어제 무슨 법이에요? 어제 공법 배웠죠. 자, 그러면 자, 공법이라는 단일표기 체계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자, 그러면 공법은 법률이 몇 개라고 배웠어요, 어제? 6개. 그 정도는 나와야죠. 자, 6개 불러봐요. 뭐가 있어요? 뭐라고 써놨어요? 국계법, 그렇죠? 국계법. 또 뭐 있어요? 도계법, 그렇죠? 도계법. 그 다음에 도정법, 그렇죠? 도정법. 여기에서 또 주택법. 그 다음에 건축법, 그 다음에 농지법. 자, 농지법. 자, 그러면 여기 이제 갖다 붙여봐요. 자, 그러면 봐봐요. 뭐부터 잡아라?
쉬운 거부터 먼저 잡아라. 그 읽어봐요. 욕심을 버려라. 그러면 공법이 까닭을 면하려면 뭐예요? 이 국회법이 30% 이상을 차지하니까 요거하고 농지법만 잡아야 되겠죠. 초창기에. 초창기에 이걸 다 잡으려고 그러면 잘 안 잡혀요. 그러니까 여기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욕심을 버려라. 그러면 국회법을 1월달, 2월달에 잡는다고 생각하라고. 그러니까 다 잡으려니까 안 잡히는 거야. 다 잡으려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이번 달 목표가 있어야 돼. 계획이 있어야 돼. 계획이 있으면 이번 달에 이제 국회법 잡고 농지법 요 두 개만 잡으면 일단 뭐예요? 면피는 당합니다. 40점 이상은 넘겨. 40점 이상은. 그러면 나머지는 뭐예요? 그럼 나머지는 그러면 이렇게만 숙지하면 되겠죠. 나머지는 요게 도시개발법이다. 도정법이다. 건축법이다. 주택법이다. 이게 이제 흐름만 잡아놓으라는 거. 그러면 1월달, 2월달 요 두 개 잡아놓고 그러면 다음 달 3, 4월 달에 도계법이나 도정법 하나씩 잡아 들어가는 겁니다. 다 잡을 수는 없어. 그러니까 다 잡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을 우리가 버려달라는 거 부탁드리고.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봐봐요. 오늘은 요 책 가져온 사람이 참 많아요. 의외로 봐봐요. 자, 오늘은 공시법령의 공법이에요. 공시법령이죠. 근데 공법책 가져온 사람도 진짜 많아요. 그래서 막 카운트에 있다면 막 바꿔요. 뭐예요? 공시법하고. 그러면 여기 한 끗 차이지만 다른 큰 차이야. 여기는 뭐예요? 공법. 여기는 공시법 차이지만. 이 두째하고 여기 셋째하지 뭐 딴 거 차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앞에서 보면 두꺼워 보이는 사람은 공법책이야. 공법책. 그러니까 미안하니까 자꾸 공법책 뭐예요? 공법책을 자꾸 넘기고 있어요. 앞에서 보면 다 보이거든. 좌측에 택을 보이면 요 옆에 뭐예요? 6개가 딱 표시가 돼 있거든. 공시법은 2가지가 딱 돼 있거든. 공시법. 거기 앞에 책 넘길 때 앞에 거기 2개가 딱 표시돼 있죠. 되게 돼 있죠. 여기 색깔을 보면 여기 돼 있잖아요. 여기 앞에 딱 2개가 딱 보이죠. 되게. 그렇죠. 자, 그러면 뭐예요? 그러면 공법은 몇 개가 표시가 돼 있어요? 6개. 그러면 뻔히 아는데도 미안하니까 자꾸 넘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지 마세요. 보면서 카운터에 가서 빌려오면 되죠.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공시법이에요. 공시법하고 공법의 차이는 뭘까요? 요거는 개발적 측면이야. 요거는 관리적 측면이야. 관리. 요거는 관리고 요거는 뭐예요? 개발이라는 거야. 그럼 우리가 생각해봐요. 개발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X라는 거야. 개발이 나오면 공시법령에서. 자, 그러면 이제 공법은 법률이 6개. 공시법령 법령이 몇 개냐? 2개가 돼요. 한번 적어볼게요. 자, 법령이 몇 개? 2개예요. 그래서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 그 다음에 부동산 등기법, 법이 몇 개? 2개. 그래서 머릿속에 이원화되어 있어야 되고요. 오늘 그러면 몇 개가 출제되느냐? 12개. 요거 12개가 출제돼서 더하면 몇 개예요? 24개가 출제되죠. 그럼 여기 자, 24개가 맞으면 몇 점이에요? 60점이죠. 그러면 세법이 몇 개가 나와요? 16개. 그렇죠? 그러면 공시법만 잘해도 몇 개? 60점이 확보가 된다고. 그러면 뭐예요? 수요일 날 뭐예요? 세법 포기하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포기해도 돼요. 그러니까 뭐가 줏대가 있어야 돼요. 줏대가. 그러니까 세법 교수님은 뭐예요? 여기 둘 중에 법률에서 요거 포기하세요 그러잖아. 그래서 우리 의외로 확률로 보면 공법이 까락이 많이 나올까요? 공시세법이 까락이 많이 나올까요? 공시세법이 까락이 의외로 많이 나와. 공법은 40문제니까 누구나 한다고 좀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공시하고 세법이 까락이 제일 많이 나와요. 근데 사실 올해 뭐가 어려웠어요? 공시가 어려웠어요? 세법이 어려웠어요? 세법이 어려워서. 그런데 세법이 어렵더라도 뭐에 꼭 공시 때문에 떨어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왜냐하면 공시 및 세법 이러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정확하게 나눠야 돼. 공시 때문에 떨어졌다. 세법 때문에 떨어졌다. 그걸 구분하게 구분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작전을 짤 때 이렇게 짠다고. 이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 요거 하고 요걸 한다고. 요거 찍어서 3개 정도 맞히자 이렇게 하는데 아니에요. 우리 등기법도 의외로 쉬워. 8개는 딱 정해져 있다라는 겁니다. 8개. 그러면 봐봐. 요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 몇 개? 12개. 그러면 여기 봐봐요. 법이 2개야. 여기 첫 번째 갖다 붙여볼까요? 뭐부터 잡아라? 쉬운 거부터 먼저 잡아라. 그러면 1, 2월 달은 뭐부터 초장을 작사를 내요?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 주문이 마음먹기에 달려 있어요. 자, 이거 1, 2월 달에 이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 이거는 12문제 만점 맞고 싶다. 그럼 만점 맞을 수 있어. 근데 부동산 등기법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뭐가 필요하다? 시간이 조금 필요해요. 뭐 때문에 그러냐? 민법이 기반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을 미리 잡아두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쉬운 것부터 먼저 잡아라. 그러면 요거는 이제 잡아놓으면 마음이 안정이 돼. 그러니까 3월달에 모의고사 보면 요거는 적어도 10개 이상은 나오거든. 10개 이상은. 요거 그래서 이거 찍어서 한 4개 맞고 요거 이제 해가지고 뭐요? 50점만 확보되면 이제 앞으로 이제 마음이 이완이 돼가지고 올라가거든. 그러니까 일단 제일 먼저 kop선문은 빨리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 이걸 잡아둬야 돼. 자, 그러면 이제 세법은 포기하세요. 포기해도 되고요. 근데 포기할 필요도 없죠. 그냥 그날 배운 거 그날 복습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지난달에 잡았던 거 봐봐요. 자, 법학을 잘하려면 이걸 잡으라고 그랬죠. 일단 뭐라고 그랬어요? 후가 뭐예요? 영어로. 이게 누가라는 소리잖아. 누가. 하시 뭐예요? 무엇을. 그렇죠. 무엇을. Y가 뭐예요? Y가 왜라는 뜻이잖아요. 왜. 그러니까 W가 몇 개예요? 3개야. 그래서 여기에 3W라고 그래. 제가 만들어 놓은 거 3W. 자, 그러면 우리가 절차법, 특히 2차 과목에서는 이게 중요해요. 누가, 무엇을, 왜. 이게 참 중요하다라는 거야. 자, 누가를 이제 바꿔볼게요. 법률 용어로 읽어봐요. 이게 주체라고 그래. 주체. 무엇을. 이걸 객체라고 그래. 객체. 이걸 대상이라고 이제 내용으로 나와요. 자, 왜라는 것은 이거는 목적이야. 목적. 자, 목적. 왜 이 법을 배우는가? 그러면 여기 왜 앉아 있어요? 합격하려고. 그렇죠? 무슨 목적 의식이 있으니까 우리가 배우는 거겠죠. 그래서 누가, 무엇을, 왜. 그러면 갖다 붙여볼까요, 이제? 자, 그러면 일단은 여기 한번 보시죠. 자,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에서 요 정보가 포인트라고 그랬죠. 정보를 툭 치면 뭐가 나와요? 이게 지적이라는 단어가 나와. 지적. 그래서 이 정보 밑에는 항상 뭐가 깔려 있다. 지적이라는 단어가 달려 있어요. 그러면 한자를 생각해 볼까요? 지자가 무슨 지자일까요? 땅지, 적자가, 뿌리 적자가요. 그래서 땅의 뿌리를 배우는 게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이야. 사람의 뿌리는 뭘까요? 읽어봐요. 무슨 제도예요? 이게 호적제도야. 호적제도의 근간을 흐트는 사람이 누굴까요? 이게 노무현 대통령이야. 노무현 대통령부터 우리 상하가 없어지고 뭐예요? 상하가 없어졌어요. 이 사람 아라 사람이 없어져서 전부 평등하다라는 거야. 한편으로는 좋을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나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호적제도를 뭐예요? 호적제도를 명칭을 뭘로 바뀌었어요? 가족관계 등록부로 바뀌었거든. 그래서 이게 이제 노무현 대통령 좋은 일도 있어요. 평등도 평등이지만 손 위에 사람 아래 사람도 없어졌다라는 거야. 하물며 요즘 농담이 뭐예요? 저번에도 이야기했죠. 여기 한번 봐봐요. 자, 우리가 이제 이게 소공이 뭐예요? 소공이. 이제 아시네. 한 번 들었으니까. 계공이 뭐예요? 그러니까 소공보다 더 무서운 게 뭐예요? 계공. 계공보다 더 무서운 게 지공이 있잖아. 지공이 뭐예요? 지하철 공짜라는 거야. 지하철 공짜. 그러면 지하철 공짜는 몇 세부터 타죠? 5세. 그러니까 뭐예요? 지공도 아닌 것이 까불어. 그럼 뭐예요? 65세도 아닌 게 까불어. 이 소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공보다 무서운 게 계공보다 무서운 게 지공이야. 지공이 뭐라고요? 지하철 공짜. 그런데 어떤 사람이 지공이다 아닌 것이 까불어. 그럼 말귀를 못 알아들어서 어때요? 그때부터는 재미가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모학원에 젊은 사람이 있어요. 야간반에 맨날 와서 졸아요. 제가 와서 졸으라고 그랬거든. 수업 시간에 와서 졸으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러면 12월 달은 자기가 기억난 것은 좋은 것밖에 없대, 무의식으로. 근데 갑자기 1월 달부터 오더니 졸지를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귀가 뚫려서 조는 사이에 무의식적으로 뚫렸어요. 말귀를 알아듣는데.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예요? 안 들린대. 그래서 뭐예요? 자꾸 조는 거야. 면봉이 왔대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으니까 이제 조는 거야. 근데 1월 달은 어때? 눈이 말똥말똥해요. 그래서 살짝 나오면서 왜 안 졸아? 그랬더니 아유
재밌네요. 귀가 뚫렸나 봐요. 귀가 뚫려. 그러니까 이 귀를 열어야 돼. 귀를 열어줘야 돼. 귀를 안 열린 사람은 재미가 없거든. 그러니까 귀가 열리면 이제 눈이 열려요. 그러면 책을 읽어 나가는 겁니다. 그럼 기존 수강생들 11월달, 12월달 수강생 귀가 열렸거든. 이제 눈을 뚫어야 돼. 눈을 뚫어서 뭘 읽어야 돼? 기본서를 읽어 나가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제 귀를 열어놨죠. 일단 첫 번째 봐봐요.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 귀 열었어. 이제는 눈을 뚫어야 돼. 읽어봐요. 그렇죠. 정보를 보면 여기가 지적이 나와야 되는 거야. 그래서 무슨 정보? 지적 정보. 그러면 사람한테도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땅에 이름이 있어, 없어? 있어. 그게 지번이 되는 거야. 사람의 성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럼 땅의 성별은 지목이 되는 거야. 사람한테도 가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가족이 뭐가 될까요? 그게 면적이 돼. 자, 집에 가면 가족의 울타리가 있죠. 그 울타리가 뭐가 될까요? 경계가 되는 거야. 경계. 그러니까 호적이나 뭐에 호적제도나 지적제도나 뭐에 똑같아. 자, 우리가 봐요. 적자가 있으면 뭐가 있어요? 우리 땅에는 필지가 있어. 자, 사람한테는 사람이 자식이 없으면 양자를 들어야 되겠죠. 양자가 뭘까요? 그게 양입지가 되는 거야. 양입지. 그럼 필지와 양입지의 관계는 주된 토지, 종된 토지의 관계가 성립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은 그러면 이제 길을 열어놨으니까 이제 눈을 열어야 돼. 정보 보면 이게 보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뭐가 있죠? 관리가 관리적인 측면이죠. 그러면 개발이 나오면 무조건 X다. 이걸 우리가 잡아 나가야 되고요. 자, 그러면 부동산 등기법에서 중심키는 뭘까요? 등기야.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제 제가 이야기할 때 뭐 강사마다 차이가 있는데 강사들은 이제 공간정보법 이렇게 강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GPS법 이렇게 강의하는 사람이 있고 제가 제일 시험을 위한 시험은 이게 가장 적절한 용어예요. 그러면 우리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 정확한 명칭 숙제 놓고 우리는 간단하게 읽어봐요. 지적. 여기는 뭐예요? 등기. 이걸 생각해야 돼. 그러면 공시법령 크게 두 개로 나눠진다. 어떻게? 지적과 등기. 이걸 생각해 두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갖다 붙여보죠. 뭐라고 써놨어요? 주체. 그러면 지적이 이제 한 단계. 지난달에 했던 거죠. 자, 지적의 주체는 뭐냐? 지적의 주체는 봐봐요. 땅이죠. 땅은 뭐예요?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강력한 주체 누가 돼도 돼요? 이제 국가가 되는 거야. 주도가 국가가 되는 거야. 주도권을 국가가 잡고 있던 거예요. 그럼 부동산 등기법의 주도권은 누가 잡고 있느냐? 바로 얘가 잡고 있어요. 얘가 봐요. 사인. 요게 뭐예요? 당사자라는 거예요. 당사자. 당사자가 주도권을 잡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주체를 찾았으니까 저기 이제 핫을 찾아봐야죠. 객체죠. 그러면 대상이에요. 대상. 자, 그러면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의 대상은 뭘까요? 멀리서 찾지 마요. 가까운 데서 찾아. 여기 있잖아. 여기 가르쳐 줬잖아요. 지. 그렇죠. 지가 뭔데? 이제 땅이라고 좀 그만해요. 이제 땅. 지난달에는 땅은 용서가 됐지만 이제 이 땅이라고 그런 사람은 용서가 안 돼. 이제 땅 그래서 우리 기본세 기본 땅 해놨다고 땅 이래요. 자, 이렇게 이게 바로 뭐예요? 토지라는 것, 토지. 자, 그러면 부동산 등기법의 대상은 여기 있잖아요. 뭐라고? 부동산. 그렇죠, 부동산. 어떤 사람은 기가 막혀요. 부동산 등기법의 대상은 토지와 건물이다. 눈 감고요. 눈 감고 이런 거는 외울 필요가 없는 거야. 눈 뜨고 생각을 하라고요. 부동산은 뭐예요? 토지 및 그 정착물. 정착물의 대표적인 게 뭐가 있다? 건물.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토지와 건물이. 하면 차이점은 나타나죠. 우리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은 뭐예요? 토지. 그 다음에 부동산 등기법은 뭐예요? 토지와 건물. 그러면 요 토지를 어디에? 공부라는 게 있을 거 아니야. 이게 바로 지적 공부야. 지적 공부. 그러면 요게 가교 역할을 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바로 등록이라는 거야. 그러면 읽어봐요. 토지와 등록과 지적 공부. 자, 그러면 요거는 토지와 건물을 어디에다가 등기부에 공시하게 되죠. 요건 그래서 뭐라고 그래? 기록. 그럼 한번 봐봐요. 어려운 것도 아닌데 되게 어려워하고 있어요. 봐봐요. 등기부는 몇 종류? 두 종류. 읽어봐요.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 또 이것도 외우고 있어요. 등기부는 두 종류다. 토지와 건물, 토지와 건물. 그건 공부를 잘못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법을 외울 게 있고 한 게. 그러니까 자기가 외우는 거 뭐야 이해하는 거 그걸 생각을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객체를 이제 다 잡아냈네. 객체, 토지. 요거는 토지와 건물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저기 왜 목적이라는 걸 배워야 되겠죠. 목적. 자, 왜예요? 요거는
어디서 났어요? 국토의 혈적 관리와 소유권 보호라는 거야. 영어는 등기법은 등기를 어떻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그래서 신속성과 무슨 성? 정확성. 그러니까 지난달보다 더 빨리 가죠. 지난달에는 여기 두째 시간에 나왔거든. 근데 올해는 뭐예요? 좀 약간 기가 열렸으니까 지난달보다는 1시간을 세이브해 놓은 거거든. 그럼 저희가 그러면 이걸 이제 숙지를 해야 돼. 머릿속에 완전 골격을 갖춰놔야 된다고요. 자, 이제 나눠놨으니까 뭐예요? 나눠놨으니까 뭐예요? 나눠놨으니까 이제 합쳐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한번 보죠. 좀 더 하고. 자, 지적은 뭐예요? 땅의 뿌리죠. 땅의 뿌리는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눈으로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뭐라고 써놨어요? 사실관계가 주라는 거야. 자, 등기라는 것은 움직이거든. 그래서 이거는 뭐예요? 권리관계가 주야. 권리관계가 주된 공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이제 앞으로 이제 여기까지 왔으니까 한번 이제 자기가 읽을 때 지적 그러면 사실관계를 주된 공시. 등기는 권리관계를 주된 공시. 읽어봐요. 권리는 변동해야 안 해요. 변동하죠. 그러니까 권리는 등기법은 잡힐 때 잘 안 잡혀. 그러니까 변동하고 있으니까. 지적은 무슨 관계? 사실관계. 애우면 되는 거예요. 애우면. 그러니까 어떻게 요령이 깨우고 자기가 그러면 요령이 깨워가는가. 이게 이제 그러면 첫 강의 듣는 사람 빨리 뭐가 정립이 필요해요? 사실관계가 뭔지 권리관계가 뭔지 이걸 빨리 정립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또 한번 치고 들어가 볼까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현재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나눠놨죠. 나누기를 잘해야 돼. 나누기를 잘했으면 합쳐야 돼. 합쳐줘야 돼. 공통점을 찾아볼까요? 그러면 여기는 토지와 건물이고 공통점은 토지죠. 토지를 뭐라고 그래요? 또 땅이라고 그러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요거는 이제 공통점은 부동산이잖아. 부동산이 이제 탄생됐고요. 그러면 지적은 사실관계를 주된 공시하고 권리관계를 주된 공시. 공통점은 공시죠. 공시. 자, 그러면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과 부동산 등기법. 공통점은 뭐예요? 법이죠. 법. 자, 이제 믹싱을 한번 시켜봅시다. 자, 읽어봐요. 자, 뭐라고 나왔어요? 부동산 공시법. 그래서 이제 여기에다가 부동산 공시법. 자, 근데 부동산 공시법이라는 당일법 체계는 없어요. 엄격하게 말한다면 여기에다 0이 붙어야 돼. 그러니까 뭐예요? 부동산 공시법령이라는 겁니다. 자, 부동산 공시법 하면 법이 하나밖에 없어. 그렇죠? 우리 부동산 공시법이라는 단일법 체계는 없어요. 그러니까 공통점을 찾아보니까 뭐예요? 공시에 관련된 법규라는 거야. 그래서 원래는 공시법이 아니라 엄격하게는 뭘 적어줘야 돼? 법령이라고 적어줘야 돼. 자, 그럼 아까 했던 공법이라는 단일법의 체계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면 6개 법률의 공통점은 주체가 국가이기 때문에 그래. 국가. 뭐예요? 그게 바로 공법이거든. 그러면 공법이라는 말을 쓰면 안 돼. 엄격하게 뭐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 부동산 관계법규라고 써야지. 관계법규라고 써야지. 그러니까 공법이라는 단일법의 체계는 없다라는 거야. 그럼 앞으로 자기가 2차 과목은 주로 자, 주체 그러면 주도 누가 무엇을 객체 그 다음에 뭐예요? 왜? 이걸 우리가 잡으면서 책을 읽어나가야 돼. 머릿속에 골격을 형성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부동산 공시법령이 이제 탄생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그러면 요거는 이제 머릿속에 고착화 시켜야 돼. 그러면 요렇게 나와야 돼. 자기가 책을 읽을 때 자,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 특징이니까 지적은 무슨 관계? 사실관계 주된 공시. 개발의 관리예요. 관리. 주체는 국가, 객체는 토지와 지적 공부 등록. 목적은 국토의 혈적 관리와 소유권 보호. 그러니까 우리 지적은이라는 단어를 봤을 때 이게 머릿속에 완전히 정립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자, 부동산 등기법은 포인트가 뭐예요? 등기, 권리관계를 주된 공식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자, 그러면 주체는 뭐예요? 사인, 객체는 토지와 건물, 어디에, 등기부에 많은 것, 기록. 목적은 신속성과 정확성. 어떤 등기를 신속하게 정확하게 할 건가. 자, 그럼 봐봐요. 어떤 사람은 활용해 먹는데 어떤 사람은 활용을 못해 먹고 있어요. 여기 한번 읽어봐요. 또 당사자라고 있죠. 지난달 수강생은 당사자 이렇게 나와야 돼. 뭐라고? 신청. 그러면 당사자 신청주의라는 거네. 둘이 가면 무슨 신청이에요? 공동신청. 혼자 가면 단독신청이죠. 그러면 공동신청의 장점은 뭘까요? 공동신청의 장점은
봐봐요. 활용을 못 해먹고 있잖아. 공동신청의 장점은 정확하다. 떨어진다. 뭐가 떨어져? 신속성이 떨어져. 그러면 단독신청은 뭐예요? 신속성은 뛰어드나 뭐예요? 정확성은 떨어지죠. 그러면 정확성이 확보되면 무슨 신청을 할 수 있다? 단독신청. 그러면 쏙 활용해 먹으면 돼. 읽어봐요. 또 수용이란다. 수용은 국가죠. 국가는 무슨 성이 확보돼? 정확성. 그럼 수용 등기란 단독, 공동, 단독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자 이거 요걸 가지고 활용을 못 해 먹어서 그렇지. 이제 활용을 해 먹으면 일단은 혼자서 이제 책을 읽어 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책을 읽을 때. 그러면 이제 요거는 이제 3주에서 3주 정도 할 거고 부동산 등기법은 5주의 수업을 우리가 합니다. 아니면 뭐 요달 코스에 요거 4주하고 4주에서 8주 수업을 우리가 진행할 건지 그거는 일단 상황을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 앞으로 이제 3주에서 4주 동안은 이걸 배워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자 요거는 이제 4주 뒤에 할 거고 자 이렇게 이제 지워봤네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한번 지어서 이제 요거라도 이제 집에 가서 복습해 봐야 돼. 고민을 해 봐야 돼.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 자, 정보하면 뭐라고 읽어봐야지. 지적을 보는 순간 사실관계 주된 공식. 픽션은 주체는 국가, 픽션은 토지, 지적, 공부, 등록, 목적은 국토의 혈적 관리와 소유권 보호. 그럼 저희가 이제 개념을 한번 잡아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지적이란. 그러면 지적이란 그랬더니 막연하게 생각하지 말고요. 자, 배운 걸 써먹어요. 그럼 찍어볼게요. 지적이란. 누가? 국가가 무엇을? 토지를 어디에?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행위. 이게 바로 뭐예요? 지적. 그렇죠. 이게 다 잡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체와 객체가 잡히면 개념은 그냥 저절로 나와요. 그러니까 개념이라는 것을 따로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의미를 우리가 잡아나가면서 이걸 캐치해 나가야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몇 개예요? 읽어봐요. 몇 개예요? 토지, 지적 공부, 등록. 몇 개예요? 3개. 그래서 지적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다. 이걸 뭐라고 그래? 지적의 3요소라는 거야. 자, 모든 우리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에서 우리가 스타트는 지적의 3요소부터 우리가 출발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러면 그러면 여기 봐봐요.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죠? 요리를 잘 해 먹어야 돼. 이게 요리가 뭐예요? 써먹지도 못한다. 작년에 이제 써먹지도 못한다. 하도 질린대요. 그래서 올해는 활용법이라고 단어를 바꿨어요. 활용을 못 해 먹고 있다라는 거야. 그럼 활용해 먹어볼까요? 자, 이게 뭐예요? 빨간 거죠. 고춧가루 뿌려보죠. 그러면 여기 한번 읽어봐요. 단위. 그러니까 요렇게 읽으니까 읽어봐요. 토지 등록 단위. 그러니까 요리를 해 먹었네. 이게 바로 필지라는 단어가 탄생하네. 그럼 필지라는 것은 무슨 단위다? 토지 등록 단위다. 그렇죠. 근데 제가 제일 짜증나는 질문이 이거예요. 자, 제가 이제 그래서 저 뭐예요? 짜증나는. 그러니까 질문을 보통 동영상 질문하는 거 보면 뭐예요? 질문 같지 않는 질문이 거진 80%야. 80%. 그러니까 뭐예요? 답변을 안 해줄 수도 없고 답변을 해줄 수도 없고 그러면 봐봐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이 들어와요.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토지 등록 단위는 왜 필지입니까? 한 대 치고 싶어요. 개념이야, 개념. 본인이 한번 강사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필지는 왜 토지 등록 단위는 필지입니까? 이렇게. 아니 필지라는 개념이 이거야. 토지 무슨 단위다? 등록 단위. 이게 개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지어봤어요. 그러면 자기가 활용해 먹으면 되죠. 필지는 개념이 뭐예요? 토지 등록 단위다. 활용해 먹으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 한번 읽어봐요. 그러면 써먹기만 하면 돼. 핵지는 어때요? X죠. 핵지는 토지 등록 단위가 아니죠. 토지 등록 단위는 뭐예요? 핵지가 아니라 필지가 되는 거야. 활용만 해 먹으면 돼. 근데 이제 가면 왜 토지 등록 단위가 왜 필지라고 그럽니까?
저한테 묻지 말고 국가한테 물어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요즘 뭐예요? 청원 게시판이 낙서장이잖아, 낙서장. 왜 백종원이는 이 인기 연애상을 못하고 이영자가 타야 됩니까? 그래서 이영자 잘라주세요. 이게 완전 낙서장이에요, 낙서장입니다. 청원은 국민이 꼭 필요한 것을 청원하는 게 청원 게시판이죠. 그러니까 원래 봐봐요. 원래 이게 청원이 옛날에는 뭘까요? 청원이 옛날에는 신문고 제도야. 그러니까 저기 경복궁 앞에다가 북을 딩딩딩 치지만 얼마나 대통령들 왕이 귀찮으면 신문고를 만들었다가 폐지했다가 그런. 그러니까 이 청원이라는 것을 정말 하려면 좀 제대로 된 청원을 해야 되겠죠. 제가 국민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청원 제도거든. 이게 청원 제도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청원 제도를 다른 해야 되는데 낙서판이야. 개판이에요. 낙서판. 청원 게시판이. 그러니까 낙서판이 돼서는 안 돼. 진짜 마음에 무려나서 이제 청원을 해야 되는 거지. 그러면 이런 거는 그러면 청원을 누구한테 필지를 대통령한테 물어봐요. 토지 등록 단위를 왜 필지라고 합니까? 그러면 애워 이른다고. 그렇죠? 애워. 그러니까 개념이니까. 자, 그러면 자기가 이제 활용을 해야 되겠죠. 활용만 해먹으면 돼요. 그러면 토지 등록 단위를 뭐라 그래? 필지. 그러면 이렇게 이제 그림을 하나 그려봤어요. 이게 몇 필지예요? 한 필지. 요거 몇 필지예요? 한 필지죠. 그럼 필지는 면적과 무관하다. 맞아요, 틀려요? 맞네. 면적과 무관하다는 거야. 면적과 상관이 없죠. 필지라는 것은. 그러면 요 사각형이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자, 서울특별시라는 거예요. 서울특별시. 자, 마포구 신수동이에요. 제가 이제 신수동에 사니까. 자, 신수동. 그 다음에 369, 그 다음에 대라는 거죠. 그러면 봐봐요. 필지의 구성 요소는 이런 것들이 있던 거예요. 그러면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수동을 뭐라고 그래? 이게 소재라고 그러거든. 369가 지번이죠. 대가 지목이 되는 거야. 지목은 28개 중에 대라는 지목이 있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되게 또 짜증나는 사람이 있어요. 선생님은 왜 맨날 대. 금척 강의 듣는 사람은 대가 뭡니까? 라고 또 물어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좀 참으세요. 지목은 28개가 있는데 그러면 28개 중에 대라는 지목이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거든. 그러니까 그러면 대라는 지목. 그러면 여기는 뭘까요? 요 넓이는 면적이 되죠. 면적. 요게 경계. 요거는 경계점이잖아. 경계점이죠. 여기 그러면 연장을 해볼까요? X축, Y축.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 경계점 좌표야. 그러면 여기에 이제 경계점 좌표가 등록되는 게 뭘까요? 읽어봐요. 경계점 좌표. 읽어봐요. 등록부라는 게 있거든. 작년에 출제된 거죠. 여기에 꼭지점이 몇 개예요? 4개요. 요 점들의 모임이 등록되는 게 있어. 이게 바로 경계점 좌표 등록부예요. 그러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부자 동네에 사는 거고 못 사는 동네 사는 데는 뭘 해줄까요? 그럼 못 사는 사람들이 막 말을 할 거 아니에요. 그게 탄생시킨 게 이게 지상경계점 등록부라는 게 있어. 그러니까 지상경계점 등록부는 서민들이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부자 동네, 땅값이 비싼 동네만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왜 부자 동네만 그러냐? 그러니까 의미상으로는 그거야. 의미상으로는 왜 우리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부자 동네만 하느냐? 가난한 사람도 해줘라. 그래서 나온 게 바로 지상경계점 등록부가 개정되면서 추가되다라는 겁니다. 지상경계점 등록부가. 자, 그러면 그러면 봐봐요. 지적 공부 중에 하나 외웠네. 읽어봐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는 게 하나가 있네. 믹싱시키니까. 자, 여기에 두 사람을 가지고 있어. 두 사람이 가지면 공유의 합이에요. 공유죠. 그러니까 읽어봐요. 공유지 연명부라는 게 있을 거고 아파트 밑에 있는 땅이 뭘까요? 그게 대지권이잖아. 그래서 대지권 등록부라는 게 있을 거고 산이 있어. 임야대장이 있을 거고 땅이 있어. 무슨 대장? 토지 대장. 그러면 임야대장 가는 데는 와이프가 따라붙어. 의심을 좀 해봐야죠. 임야대장 가는 데는 뭘 따라붙어? 임야도. 그래서 임야대장과 임야도는 부부야. 같이 돌아다녀. 토지대장은 누가 따라붙어? 지적도가 따라붙는다는 거야. 지적도. 어떤 사람은 지적 공부 8종류를 눈 감아가면서 외워요. 근데 외울 필요도 하나도 없어. 사실 따지고 보면 순발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외우라는 거지. 자, 봐봐요. 산으로 가니까 임야대장. 거기에 와이프가 따라붙어. 무슨 도? 임야도. 그러면 땅으로 내려왔으니까 토지대장을 밟겠네. 그럼 토지대장은 무슨 도가 있어요? 지적도가 따라붙어.
두 사람이 가지고 있어요. 공유지 연명부가 있을 거고, 아파트 밑에 가니까 그게 대지권 등록부가 있을 거고, 요걸 뭐예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 그럼 7줄은 저절로 외워졌네. 그럼 여기에 대해서 뭐예요? 이걸 전산화했어요. 그게 무슨 파일? 지적 파일이라는 게 있어. 그래서 지적 공부는 토탈 몇 종류? 8종류. 사실 생각하면 외울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생각만 하면. 그러니까 생각 없는 사람이 암기를 하는 거야. 생각을 하는. 그러니까 저절로 외워져요. 사실 따지고 보면.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여기 이제 필지의 구성 요소. 봐봐요. 토지 등록까지를 뭐라고 그래? 필지죠. 필지는 여러한 요소들이 있는 거야. 읽어봐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어제 여기 봐봐요. 참 어제 명쾌하겠죠. 어제 이제 야간 수업을 하는데 나와서 담배를 파는데 뭐예요? 홍길동 한의원이 있네요. 자, 그래서 담배를 피면서 야, 여기가 뭘까? 왜 홍길동이라고 졌을까?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뭐예요? 성이 홍씨고 이름이 뭐예요? 길동이라서 홍길동 한의원이 된 거야. 야, 이름 잘 지어놨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앞에 딱 보니까 저쪽 건너편에 홍길동 한의원. 이름이 홍길동일까? 아니면 길동이라서 그럴까? 제 생각에는 뭐예요? 아무래도 성씨는 뭘까요? 홍씨일 거고 이름이 뭐예요? 지명이 길동이니까 홍길동. 같이 지명으로서 이름 참 잘 졌다라는 겁니다. 잘 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홍길동 한의원.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이 이름이 홍길동일 수도 있고 길동을 따서 홍씨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하여튼 생각이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머리가 아파요. 맨날 뭐 하나라도 의미를 부여하다 보니까. 그러면 저희가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 그러면 얘네들 이름을 적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름을 적어줘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 봐봐요. 얘네들을 뭐라고 그러냐. 바로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죠? 토지의 표시. 그러면 토지의 표시상에는 뭐가 있다? 읽어봐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6개가 뭉치면 몇 필지? 한 필지야. 읽어봐요. 표시. 표시는 표시라는 것은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읽어봐요. 사실. 게임 오버. 그러면 결론적으로 지적은 무슨 관계? 사실관. 이 사실관계가 뭐냐? 바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그러니까 보면 강의를 한번 들어봐요. 공시법 선생 중에 10명 중에 9사람은 전부 이거예요. 토지의 표시. 이걸 외우라고 그래요. 읽어봐요. 소, 지, 면, 경, 자, 이걸 외워야 할 일인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야.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하면 토지의 표시사항에는 나오거든. 그러면 자기가 이제 순발력을, 응용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이제 감을, 의미를 잡아야 돼. 소재 표시 사실, 지번 표시 사실, 그죠? 지목 표시 사실, 면적 표시 사실, 경계 표시 사실. 그러면 좌표도 뭐예요? 사실이죠. 그러니까 작년에 출제된 점은 봐봐요. 그러면 토지의 표시사항에는 자, 소재, 지번, 지목, 소유자, 면적, 경계 또는 좌표를 말한다. 어때요? X죠. 여기가 뭐가 빠져야 돼? 소유자. 그렇죠. 소유자는 사실이야, 권리야? 권리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그럼 두 가지 측면에서 풀 수 있어. 제일 응용력이 없는 사람은 이렇게 푸는 사람이야. 토지의 표시상은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이렇게 풀어서 X다 푸는 사람이고,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이 이렇게 푸는 사람이에요. 표시는 권리다, 사실이다. 사실, 권리, 사실. 뭐가 빠져? 소유자, 이질적이라는 거야. 진짜 푸는 사람이 이렇게 문제를 푸는 사람이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소유자는 권리다, 사실이다. 권리라는 거야. 권리적 측면이라는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그러면 토지의 표시사항에는 몇 개다? 그냥 자연스럽게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수동 뭐야? 소재 369번이 지번, 대가 뭐야? 지목. 그 다음에 면적, 경계, 좌표 몇 개? 6개. 6개가 뭉치면 몇 필지? 한 필지. 필지를 보는 순간 토지 등록 단위 이걸 뭐라고 그래? 필지. 그럼 원위치로 가볼까요? 객체는 뭐라고요? 토지, 지적 공부 등록. 그럼 토지와 지적 공부 등록이 몇 개다? 3개. 지적에 3, 6. 등기 지적의 출발점은 여기서부터 출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써먹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이렇게 지었어요. 앞으로 그러면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야 돼. 그림을 그리면 몇 필지? 한 필지. 필지의 구성 요소는 뭐가 있다? 외울 필요도 없이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나눴어요. 분할이죠. 분할이란 몇 필지를? 한 필지를 두 필지 이상으로 나누는 것. 이게 뭘까요? 면적. 이게 뭘까요?
경계, 여기 하면 좌표, 믹싱하면 뭐예요? 같이 읽으면 지적 측량이란 면적과 경계와 좌표를 정하는 정량 나왔네요. 그러니까 지적 측량의 개념이 탄생했고요. 그러면 이렇게 이걸 합쳐봐요. 요 두 필지상을 합치는 걸 뭐라 그래? 합병. 합병은 두 필지상을 한 필지로 합하는 걸 뭐라 그래? 합병.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대가 있어요. 대가 만약에 주차장으로 바뀌었어요. 뭐가 바뀌었어요? 지목이 바뀌었죠. 그러면 지목 변경이라고 그러는 거야. 지목은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경계 변동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지목 변경은 측량하지 않는다라는 결론이 나오잖아. 경계 변동이 없으니까 한번 뭘 느껴보라고. 지금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마음적으로 느껴야 되는 거예요.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여기가 369다. 369가 370으로 바뀌었어요. 무슨 변경을 가져왔죠? 지방 변경. 경계 변동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지방 변경은 측량하지 않는다라는 결론. 그러니까 사실 몇 개만 우리가 포인트 암기만 해놓으면 나머지는 응용력에서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지난달에 이제 여기까지가 셋째 시간까지 첫 주 수업한 게 바로 여기까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뭐예요? 첫 시간을 그냥 다 왕창 끝내버리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부터는 난이도를 조금씩 살을 붙여 나가야 된다는 거네. 자, 그러면 거기 몇 페이지로 한번 펼쳐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뒷장을 넘겨보니까 자, 2페이지로 가봐요. 2페이지. 자, 2페이지 보니까 제1장 총칙이라는 게 나와 있어요. 2단엔 출제 논점이 하나가 있고 시크리트 출제 박스가 있어. 자, 1번에 뭐라고 써놨어요? 지적의 3요소란 맨 위에 있죠. 박스. 그럼 한번 써봐요. 조그맣게 이쁘게 한번 써봐요. 지적의 3요소 그 옆에다가 거기 있죠. 시크릿 박스 있죠. 자, 그러면 지적의 3요소란 나와 있죠. 그러면 조그맣게 뭐가 써봐요. 토지, 지적 공부 등록. 이걸 뭐라고 그래? 지적의 3요소. 그렇게 되는 거네. 자, 이번에 가니까 무슨 제도가 있어요? 읽어봐요. 지적제도와 등기제도의 비교. 그러면 지적 동그라미 쳐놔봐요. 지적. 자, 자, 지적은 권리의 사실이 사실. 그럼 등기는 권리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나라는 지적제도와 등기제도가 몇 원화되어 있다? 이원화되어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그 옆에다 점 찍고 이렇게 한번 써봐요. 그럼 우리나라는 이 말은 대장과 뭐예요? 등기부가 몇 원화되어 있다? 이원화되어 있다라는 거야. 대장과 등기부가 이원화되어 있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지금 공부할 준비가 됐는지 안 됐는지 한번 봐봐요. 대장과 등기부의 이원화죠. 이원화가 되어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 봐봐요. 읽어봐요. 대장이라고 읽으면 앞으로 공부가 탄탄대로로 가지 않아. 대장은 사실관계고 등기부는 권리관계라. 그럼 우리나라는 대장과 등기부가 몇 원화되어 있다? 이원화되어 있어. 이원화되어 있으니까 제도도 이원화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적제도, 등기제도. 그럼 지적은 앞으로 뭐예요? 사실관계 주된 공식. 등기제도는 권리관계 주된 공식. 3번에 뭐가 있죠? 용어의 정의. 그 용어의 정의는 좀 이따 우리가 배울 거고요. 일단 그럼 첫 시간에 우리가 배운 게 지적의 3요소가 뭔가. 지적제도, 등기제도. 지적은 권리다, 사실이다. 사실, 등기는 권리. 이 말은 대장과 등기부가 몇 원화되어 있다? 이원화. 3번 용어의 정의. 이렇게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거기까지 하고 우리 잠시 쉬었다 계속 들어가겠습니다.